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유엔이 규정한 마약 청정국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 20명 미만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략 인구 5천만을 기준으로 10,000명이 넘지 않아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3년간 마약 사범이 매년 10,000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30대 이하 마약 사범 비율이 절반이 넘는 58%입니다. 마약 거래가 SNS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 적발량은 개청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죠. 마약은 뇌의 도파민을 자극시켜 기분 좋다 상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설렘과 떨림의 대명사 첫 키스보다 무려 150배의 쾌락. 문제는 잠깐 그 쾌감을 주곤 뇌를 와장창 파괴한다는 거예요. 마약은요 생각보다 아주 역사가 오래됐어요. 기원전 3000년경 문명이 생기고 문자도 생기죠. 그 시점부터 마약에 대한 기록이 발견돼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양귀비, 인더스와 황하 문명에는 대마, 마야 문명에서는 코카잎이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곡물 또는 대지의 상징 데메테르 여신은 손에 곡식이나 농기구를 들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곡식이 보리 아니면 양귀비입니다. 이 양귀비의 즙을 가공해 만든 마약이 바로 아편이죠. 아편 하면 아편 전쟁이 바로 떠오르죠. 이쯤에서 역사 공부 좀 하고 가실게요. 때는 바야흐로 1780년 우아하게 차로 시작합니다. 당시 중국의 차는 영국인에게 큰 인기였습니다. 영국식 티타임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19세기 초반이 되자 중국의 차는 엄청난 인기 품목이 되면서 중국 무역의 90%를 차지합니다. 영국이 한 해 청나라에 지불하는 은이 무려 28,000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영국, 은 대신 이런 게 있어. 이건 어때? 아편을 싹 들이밉니다. 처음엔 우리 살람 이거 필요 없다 해 하던 중국인들이었지만 한번 피워봤더니 이거 아주 한 게 꿈결 마냥 너무 좋은 거예요. 아편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당시 중국 성인 남성의 27%인 1,350만 명이 아편 중독자가 됐대요.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시,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 다 아편쟁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 지경이니 뭐 나라가 돌아가진 않았겠죠. 이때 상황을 구하기 위해 영웅이 등장합니다. 임칙서. 그는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첫 번째, 요양원을 만들어 중독자들을 치료해야 한다. 두 번째, 악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 아편 판매상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여기엔 서양 밀무역자들도 포함이었죠. 당시 황제는 그를 흠차 대신에 임명하고 광저우로 파견시킵니다. 그가 광저우에 와서 처음으로 한 일은 편지를 쓴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빅토리아 여왕에게요. 당신네 배는 청나라에 큰 이익을 보러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익을 준 사람들을 해치려 독극물을 보내 혜택을 피해로 갚을 수 있습니까? 이 편지 내용은 타임즈 오브 런던 신문에도 실립니다. 세계가 영국이 너무했네를 알게 됐죠. 자, 이제 명분 생겼죠? 1,700여 명의 청나라 아편상을 체포하고 7만여 개가 넘는 아편 파이프를 몰수합니다. 그리고 외국 상인들에게는 차와 교환해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편이 더 남는 장사니 다들 거부하죠. 그러나 임칙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광저우 영국 상관을 봉쇄해요. 47일간 350여 명의 서양인을 구금해 결국 아편을 뺐죠. 그때 아편의 양이 무려 120만 킬로그램이라고 해요. 현재 원화 가치로 따지면 약 3천억에 달합니다. 이걸 폐기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소금과 석회를 섞으면 성분이 떨어지는 성질을 이용해 23일 동안 600여 명의 인부가 석회를 섞어 바다에 버렸대요. 임칙서는 예방도 철저히 했어요. 서약서도 요구합니다. 앞으로 아편 거래를 하면 사형에 처한다. 여기엔 서양인도 해당됐죠. 영국에선 사형시키는 건 인정할 수 없다. 시해법권을 인정해달라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발생해요. 술에 취한 영국 선원이 청나라인을 살해합니다. 영국에선 재빠르게 범인을 체포하고 배상을 제안해요. 하지만 임칙서는 거부하죠. 범인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결국 국가 대 국가의 자존심 대결로 번지죠. 사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영국이 아편 무역을 하는 것에 놀랐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신사의 나라에서 마약이라뇨. 그만큼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반대로 해외 무역에서 영국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죠. 전쟁을 승인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의회에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결국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투표 결과 전쟁 찬성 271, 반대 262표, 단 9표 차이로 1840년 1차 아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 시작하니 게임이 안 됩니다. 영국은 철갑에 증기 전함으로 여기저기 포를 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은 목재 정크선으로 힘겹게 상대하니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렇게 5개 항구 개방해 전쟁 비용 아편값 다 물어내 홍콩도 내놔 뭐 이렇게 다 당하는 난징 조약을 맺으면서 전쟁을 끝냅니다. 그러다 1856년 영국 국기가 찢어지는 에로우 사건이 벌어져요. 그걸 계기로 2차 아편 전쟁이 벌어집니다. 중국 약하다는 소식이 여기저기 더 멀리 퍼졌죠. 파이 나눠먹기를 노린 프랑스, 러시아, 미국 연합군까지 합세해 베이징의 관문 텐진까지 가요. 그렇게 중국이 전쟁 깽값 물어내는 텐진 조약 체결하고요. 베이징만 살려주세요 빌지만 기신에
무시하고 쳐들어가서 베이징 조약까지 따냅니다. 아편이 몇몇 개인을 망치는 수준을 넘어서 들여온 지 50년도 안 돼서 나라 전체를 무너뜨린 거죠. 그런데요, 아편의 용도는 원래 마약이 아니었어요. 인류 최초의 약품이 아편입니다. 기원전 4000년 전으로 추정되는 스위스 신석기 시대 유적에 양귀비 씨앗이 있을 정도였죠.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아편은 수면제, 마취제, 지혈제로 쓸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문제는 의존성입니다. 아편은 다시 사용하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금단 증상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일어납니다. 아편으로 도파민을 올려놨는데 몸의 대사에 따라 감소되니까요. 초반엔 평온함, 졸림, 호흡과 혈압의 저하, 저체온이 나타나요. 하지만 만성 중독자는 극심한 통증, 우울한 감정, 두려움과 적개심, 혈압의 상승, 설사 등이 나타납니다. 아편은 단순히 뇌나 신경계만 변화시키지 않아요. 뇌와 척수에 광범위하게 분포하죠. 이 고통을 아편이 줄여주는 걸 아니 금단 현상이 올 때마다 또 하고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성은 커지고 보상감은 줄어들어요. 마약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기분을 업! 각성시키는 필로폰, 코카인이 있고 기분을 다운, 잠잠하게 만들어주는 대마초, 아편, 헤로인 등이 있어요. 그리고 환각 증상이 오는 마약이 있습니다. 얼마 전 드라마 수리남에 이 중 대표적인 두 가지가 나왔죠. 코카인과 필로폰입니다. 먼저 코카인 얘기해볼까요?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하는 물질인 코카인은 뇌 도파민 활성을 크게 증가시켜 사람의 쾌감을 증대시키지만 계속 복용하면 환각과 편집성 망상 등의 정신적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약물입니다. 코카인은 1880년대부터 일반 상점에서 살 수 있는 약으로 판매된 바 있는데 주된 효능은 치통 완화제로 알려져 있었죠. 미국에서 코카인의 판매가 금지된 것은 1920년대에 들어와서였어요. 코카콜라의 코카는 코카잎에서 따온 거라고 해요. 1920년대까지는 실제로 들어갔대요.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 나오는 마약도 코카인입니다. 코카인은 흡입하는 즉시 자극이 엄청나게 오는데요. 이 자극이 15분 정도로 짧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코카인은 2,842억 원어치가 적발되었는데 이는 재작년보다 무려 2,931배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번엔 무시무시한 마약 중의 마약 필로폰, 정식 명칭은 메스암페타민입니다. 일본에서 감기약을 개발하다 우연히 발명했어요. 소위 뽕 맞았냐 할 때 뽕이 이겁니다. 트렌치코트의 일반 명사가 버버리가 된 것처럼 히로뽕이라는 상표인데요. 메스암페타민의 대표 명칭이 됐습니다. 독일군의 전격전 기억하시나요? 72시간을 잠도 안 자고 돌격! 그때 지급된 것이 필로폰입니다. 피로와 잠을 잊은 거죠. 일본 카미가제 작전 직전에도 히로뽕을 썼대요. 그런데요, 필로폰 부작용이 엄청 심각합니다. 일단 잇몸이 다 나가요. 그리고 자꾸 벌레가 움직이는 환각이 생겨서 긁다 보니 상처가 생깁니다. 필로폰을 복용하면 도파민 수치가 평소에 1200%까지 올라가요. 코카인보다 3배가 높습니다. 그만큼 금단 증상도 더 심하죠. 영화 속에서 달달달 떨면서 자기 몸에 주사하는 것, 이 필로폰을 표현한 겁니다. 위에 이야기한 하드드럭과는 달리 소프트드럭으로 분류되는 대마, 우리나라에선 불법인데요. 시각이 다양합니다.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는 현재 50여 개국, 미국의 투자은행 코엔에 따르면 미국 내 합법적인 대마초 시장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으로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이후 25년간 2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고 2030년에는 700억 달러 규모의 와인 시장도 넘어설 거라는데요. 근거가 있습니다. 합법화한 주의 세금 수입이 아주 좋아졌어요. 대표적으로 콜로라도주를 들 수 있는데요. 대마로 걷어들인 세금이 한 해 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60억 원에 달한대요. 우루과이랑 캐나다에선 전면 합법, 특히 캐나다는 성인이라면 우버이츠로 대마초를 배달시킬 수도 있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기호용 대마초를 부문 합법화하고 있어 커피숍에 가면 커피랑 대마초를 팔고 대마가 들어간 과자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대마를 합법화해 정부가 통제하면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는 상당액을 챙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태국은 실행합니다. 대마 재배 합법화 땅땅땅! 지난 2018년 의료용 대마 재배와 사용을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합법화했어요. 그리고 2022년 6월 9일부터는 대마가 불법 마약에서 제외됐고 가정에서도 대마 재배가 허용됐습니다. 올해 6월 9일 개설한 웹사이트에 대마를 재배하겠다고 신청한 이들이 20만 명이 넘는데요. 정부에서도 무료로 대마나무 100만 그루를 나눠주면서 적극적으로 재배를 장려하고 나설 정도입니다. 대마 사업 첫 3년 동안 1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요. 치료법과 치료를 위해 태국을 찾는 대마초 관광에서는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거래요. 이미 대마 치료에만 집중하는 최초의 클리닉을 방콕에 개원했죠. 그런데요, 최근 태국에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남성 4명이 대마 과다 흡입으로 입원했고 이 중 1명은 신부전으로 숨졌어요. 대마는 입문용 마약이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마약이란 처음에 접근하기 쉬운 걸로 조금의 쾌락을 접하다가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대마초를 피우면 감각이 예민해지고 잘 들리고 잘 보이는 것 같은 나른한 기분이 3시간 정도 온대요. 그렇게 일시적으로는 감수성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았던 감각은 사라지고 감각이 왜곡되고 의식이 붕 떠있는 듯 공황 상태에 빠지고 내 몸이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이죠. 그렇게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마약으로 검거된 사람들 가장 많은 직업이 뭔지 아세요? 무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약에 중독되면 일상생활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앉으나 서나 마약 생각만 나는데 다른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인 거죠. 마약을 한자어로 풀면 절이다, 마비되다의 뜻을 가졌습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 모두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거죠. 단 한 번의 혹심도 허락하지 마세요. 마약은 덫입니다. 지금까지 마약 이게 뭐니였습니다.